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향초나 향수, 비누 등을 제작하는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5세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5년 전 이혼을 하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주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이혼할 무렵 오랜 교직 생활을 끝내고 정년퇴직하셨고, 현재는 저와 함께 양평에서 같이 살며 농사도 짓고 노인대학에서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다행이었던 건 부유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재테크에 안목이 있었던 친정엄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을 했고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죠.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통제된 삶을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라며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명문대 졸업 후 남들과 똑같이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게 없나 탐색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아로마 테라피에 빠져 공방 창업을 계획하게 되었죠. 남들은 저보고 무모하다 했지만 제가 원하는 꿈이 생긴 이상 그 꿈을 쫓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사실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건 공부했던 걸로 충분하다고. 내 인생이 너무 지루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모든 일에는 다 절차가 있는 법이야. 회사 생활도 이제 적응 좀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니까 엄마는 좀 당황스럽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됐어. 네 인생인데 내가 뭐라 해서 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욕이라도 했겠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사실 회사 관두기 전에 취미 좀 붙여보려고 캔들 공예 수업을 들었거든? 아로마 캔들이라고. 아, 그 향초? 응, 만들어 보니까 재밌고 이게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있더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도전하는 건 좋은 일이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정말? 허락해 주는 거야?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네가 원하면 하면 되는 거지. 인생 한 번뿐이다. 기회 있을 때 잡아.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 짱. 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만이야. 엄마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럼 엄마는 모임 있어서 이따가 저녁에 보자. 알겠어요. 들어가요. 그렇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로마 테라피, 조향사, 캔들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 분양 상담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번화가도 좋지만 공방 특성상 조금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던 참이었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상담하고 가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시설도 좋고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장소였죠. 남편이 처음으로 몇 천만 원 수수료를 받았다며 가게에 커피를 사들고 온 걸 시작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었던 데다 열심히 일하는 게 보기 좋았고 남편도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 이렇다 할 직장에 다니지 못하다 우연히 분양 상담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고 경기도 김포의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죠. 2년 정도 불같이 연애 후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드린 뒤 시어머니와 번호 교환을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매일같이 연락해오며 사사건건 참견질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진 몰랐어요. 점점 어두워질 제 미래를 말이죠. 예,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구나. 톡은 가능한 거냐?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깜빡하고 못 받았네요.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너 이러는 거 점수 깎이는 거다? 죄송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을 다 주시고. 지난번에 왔다 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도 없고 그냥 안부차 연락했다. 그리고 원래 안부 연락은 너가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어른이 먼저 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니? 죄송해요. 어떻게 연락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아직은 어려워서요. 제가 노력할게요. 그나저나 너 공방인지 뭔지 한다며? 그거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냐? 그때마다 매출은 다른데요. 단체 주문 들어오거나 강에 많이 나가는 달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요. 뭐 들쑥날쑥하다는 거네? 그러다 결혼해서 우리 아들 돈 까먹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꼴 못 본다. 이래서 여자가 바깥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못 벌지 않아요. 그 아직은 미비하지만 생활비 감당할 정도는 되고요. 조금씩 커져가는 단계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꼴에 해봤자지. 그러지 말고 남편 내조에 힘써.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이나 배우던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조금 서운해요. 그래도 대학 포기하고, 남들 다 만류하는 대기업 포기하고, 시작한 일인 만큼 자부심도 큰 거려 친정엄마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하셨고요. 그건 사부인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일찍 남편 여의고 드세게 살아야 했으니 너희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는 못 살아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 모르세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누가 그런 거 모른대?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가 있지. 여자가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 들어서래도 안 들어서고 집안이 휘청휘청하단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렴.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작업 중이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주 노발대발 화가 잔뜩 나셨는데?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했다고? 조금 전에 자기한테 조언 좀 했다고 구박했다면서 뭐라 하시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내색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니 사실 어머니가 연락 오셔가지고는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살림이나 배우라잖아. 뭐? 이제 상승세인데 그만두길 뭘 그만둬? 엄마가 뭘 모르네. 그러니까 몇 마디 받아치니까 우리 엄마 들먹이면서 바깥 일하면서 싸돌아다니면 애도 안 들어선다고까지 하셨다니까? 내가 진짜 황당해서.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셨다 보니까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있으셔. 미안해. 아냐, 자기가 왜 사과를 해.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아니야, 먼저 연락줘서 고맙고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서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싱숭생숭 시어머니와 연락을 마치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중요한 자리니만큼 호텔 식당을 예약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엄마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옷은 그렇다 치는데 온몸에 잔뜩 장신구를 달고 왔습니다. 정말 치렁치렁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말이죠. 마치 자신이 잘 살고 이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으니 까불지 말아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두 어머니들이 결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는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남편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는 건 물론이고 무조건 예단은 다 챙겨받을 거니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애써 제 시선을 피하며 시어머니만 바라볼 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하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는데 당장이라도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더군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는지요? 최대한 신경 써서 예약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그럭저럭 맛은 있네요.
아까 했던 예단 말인데요. 요즘엔 현금 예단도 별도로 받는 추세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챙겨드릴 건 챙겨드리고 원하시는 목록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돈은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이들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로 얻죠? 어차피 결혼하면 저희 집 분위기에 물들어야 하고 내 아들 밥해 먹이려면 살림부터 배워야 하니깐요. 네, 그건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물어보고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살림 가르쳐 주면서 필요하면 지금 사는 집 팔고 그 돈 얹어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보태주고 합가할 생각입니다. 휴, 지금 합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그러죠 뭐. 사돈은 깨어 있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단원 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대신 신혼집 해결해 주시죠. 네? 아니 여유 있는 쪽에서 집 마련하는 게 도리죠. 아시다시피 나는 여유가 없네요. 사돈이랑 세아가 입은 옷들 다 명품인 거 보니까 능력 되시나 본데 이참에 화끈하게 쏘시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습니다.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 통해서 의견 주고받읍시다. 그러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결국 두 분이서 한참 이야기하다 저희를 통해 말을 전달받기로 하고 서로 맞춰가며 준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상견례 자리가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친정엄마는 이 결혼 꼭 해야겠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시어머니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마음에 안 든다며 나중에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며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잘 살아보겠다고 친정엄마를 다독였습니다. 자기야, 내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뭘? 아니, 상견례 때도 그래.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해야 되고 예단도 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결혼이지 자식 팔아넘기는 장사가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어. 엄마랑 이야기 좀 다시 해볼게. 무슨 말을 해? 신혼집부터 합가까지 본인이 다 정해놓으셨던데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한두 번 말하긴 했는데 난 농담인 줄 알고 그냥 흘려들었지. 그리고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말이 씨가 된다는 거 몰라? 지난번에 나 공방 그만두고 쌀림 배우라고 하셨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쩜 그렇게 막무가내셔?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당신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여유 있는 며느리 만나서 팔자 좀 펴보려고 한 소리 하신 거지 뭐. 그냥 웃어넘기면 되지. 이게 웃어넘길 일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문제야.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싸우기 싫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이런 식이면 난 결혼 못해. 당신이 약속하면 몰라도. 무슨 약속?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인 문제나 합가 관련 문제로 언쟁하거나 무슨 일이든 간에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피해보는 일 생기면 가차없이 이혼 고려할 거야. 뭐?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 이야기라니.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급발진하기 전에 당신이 채비했으면 이러지도 않았지. 아무튼 약속되지 않으면 난 이 결혼 추진 못해. 알겠어? 알겠어. 내가 미안해.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 준비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제 공방 근처에 신축 아파트로 마련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에게는 대출 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해두었죠. 그리고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6개월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는 상황에 한두 번은 주말마다 시댁에 갔지만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해 주말에도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신혼집에 쳐들어오신 거 있죠? 막무가내로 살림을 가르쳐 주겠다며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다며 통보하시고는 정말 한 번 오면 며칠씩 있다 가셨습니다.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라 정말 가까운데 굳이 왜 이러나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겠냐며 자기 멋대로 남는 방에서 생활하라며 허세까지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조금씩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저희는 합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는 건 물론 늦게 퇴근해도 밥을 차려드려야 했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답니다. 신혼집은 친정엄마가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인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구는 모습에 결국 참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나무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하늘 같은 남편을 모시고 살아도 모자란데 어디서 소리치냐며 잔뜩 혼을 내시고는 제 뺨까지 때렸습니다. 제가 맞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놀란 남편은 시어머니를 뜯어말렸고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가셨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없는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하지만 금세 화해하고는 예전과 같은 사이로 지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 환갑인 거 알지? 뭐 해드릴지 고민인데. 아, 맞다. 장모님 환갑이시지? 호텔 식당 예약해서 밥 먹고 용돈도 적당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 그것도 좋겠다. 생각해둔 곳 있어? 프리미엄 호텔 어때?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한데 날도 날이니만큼 모시고 한번 다녀오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용돈을 따로 드리기보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신다는데 여행 비용을 좀 보태드릴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럼 내가 호텔 예약할게. 요즘 자기가 연애할 때처럼 잘해줘서 내가 기분이 좋네. 이렇게 우리 엄마 생일도 신경 써주고. 당연히 사위로서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인데.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도 어머니 생신 때 좋은 거 하나 해드려야겠다. 그럼 고맙지. 일단 나 일하는 중이니까 예약하고 알려줄게. 이따 집에서 봐. 얘, 너 이번에 너네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가서 밥 먹기로 했다며? 네 엄마는 곧 죽을 양반이 무슨 환갑잔치를 한다니?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치 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그날 같이 가세요. 됐다 해. 난 어디 가서 그렇게 돈 헤프게 안 쓰고 다녀. 그거 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 돈으로 하는 거고요. 그이는 꽃다발 하나 사오기로 했어요. 그게 그거지 뭐. 어휴, 그럴 돈 있으면 사위 사업자금이나 대주지 쯧쯧. 네 엄마 참 이기적이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한 식사 자리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 시어머니는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누구는 호텔 식당에서 밥 먹고 아주 세상 꼴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날 어머니도 같이 가시자니깐요.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건데요? 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눈치가 정말 없구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시니 뭘 자꾸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것 좀 봐라. 이기적인 네 엄마 닮아서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겠다. 이거야? 어머니, 이기적인 건요.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남한테 피해주면서 행동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엄마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와, 이거 무섭네. 야, 이기적인 년아. 내가 그런다고 쫄 줄 알아? 시어머니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너 당장 시댁으로 튀어와. 어머니,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봐요?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웃기지도 않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요, 어머님. 뭐? 자기야, 내가 참아야 해? 아,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다짜고짜 연락하셔서 자기는 혼자 밥 먹는데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간다고 나한테 엄청 뭐라 하셨어. 곧 죽을 사람이 무슨 환갑잔치냐시던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할 말이야?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셨나 보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저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산 사람 보고 곧 죽을 사람이라느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냐고.
그리고 호텔 식당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대답도 않고 나한테 뭐라 하시기나 하는데 내가 뭘 더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 제발 성격 좀 죽이고 살자. 나도 이제는 지친다 지쳐. 엄마나 당신이나 제발 성격 좀 고쳐라. 아, 어이없네. 이럴 거면 당신 멋대로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이야기해. 솔직히 당신 어머님 편만 들고 내가 어머님 잘잘못 따지면 화내잖아. 아니, 그럼 너는 며느리가 엄마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경청해야 돼? 뭐 어이구 그랬어? 이러면서 맞장구 쳐줘야 하냐고. 엄마 욕 듣는데 기분이 좋을 리 있겠냐? 욕이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건? 그건 욕 아니냐고. 아, 답답해 죽겠네. 내가 더 답답하거든. 당신이 이렇게 중간 역할 못하니까 어머니가 자꾸 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려고? 계속 이런 식이면 당신한테 기댈 수가 없잖아.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니랑 살아 나랑 살지 말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래, 이혼하자. 난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잘잘못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기가 다 빨렸고 결혼하며 손해본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오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핑계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과 바람까지 피우며 상간녀에게 돈을 퍼다 나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제3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더군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모은 뒤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과 시어머니의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니, 세아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니? 부부 싸움을 좀 했기로서니 이따위로 행동하라고 누가 가르쳤어. 너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아, 말씀 잘하셨어요. 저 엄마한테 배운 거 써먹는 중인데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집에서 발 뻗고 편하게 사는 주제에. 너 지금 당장 튀어와. 제가 왜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집이요? 여기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요. 대출 껴서 샀다고 뭐 그런 거 들으신 모양인데 그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요. 대출 없이 저희 엄마가 사준 제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 참나. 야, 너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예금이고 뭐고 절반 내놔. 재산 분할이요? 오히려 제가 받아도 모자란데 감히 어디서 재산 분할을 운우네요?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해야지. 뭣도 모르는 년이.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 나중에 하기로 한 거. 즉, 지금 혼인신고 안 되어 있다고요. 사실혼 관계이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퍼다 나른 돈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거 되돌려 받으려고 청구 소송 거는데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러실 때가 아닐 텐데? 야, 너 지금 소송이라고 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유책 사유는 그이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도 피우고 아주 살판났나 보던데요. 내가 시원찮으니까 바깥으로 눈 돌리는 거다. 네가 집안일 배우고 내조에만 힘썼어 봐.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리고 다니나. 그리고 어머니도 유책 사유예요. 뻑하면 신혼집에 쳐들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스트레스 다 주고.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고 며느리 미워해서 시세 마느라 생긴 거래요. 참나. 그럼 귀한 아들 꼬셔서 나한테 뺏어갔는데 네가 죄인이지. 평생을 끼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뺏긴 기분을 네가 알아?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오순도순 살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생 함께 잘 사세요. 뭐? 이럴 순 없어. 나랑 이야기 좀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나마 선물해준 외제차랑 현금에단 다 돌려받을 거니까 닥치고 사세요. 아니, 아가야. 그렇게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비는 탓에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말끔히 짐을 챙겨서 나가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했고 대신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죠. 상간녀로부터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남편은 외도 사실이 소문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실업자가 돼버렸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했고 가지고 있던 외제차, 시댁을 팔아 겨우 절반을 갚았다고 하네요.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달에 200이 넘는 빚을 갚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론 월급이 2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며 친정집까지 찾아왔으나 저는 매몰차게 행동했습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 통신 제한도 걸어버렸어요. 신혼집도 대충 정리하고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공방은 홍보도 하고 점차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월 매출 1,000만 원 가까이 벌게 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강의도 나가고 플리마켓도 하고 협회 초빙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승승장구할 예정이고요. 이혼이랄 것도 없지만 이별의 아픔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 마음 맞는 좋은 사람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 기막힌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사람이란 무릎 가진 것에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데 뱁새가 황새 쫓다 가랑이 찢어진 꼴이 되고 말았네요. 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며 인생을 살아가 볼까 합니다. 이런 제 사연에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죠. 저 역시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요. 딸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동안 60살 나이에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기도 하고 사위의 따귀를 올려붙이기도 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빠, 이제 주서방한테 마음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주서방은 장인어른 바라기인데 왜 맨날 벽을 치고 그래? 맘에 들려고 사위가 못하는 낚시까지 배우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주라. 솔직한 내 심정으로 말하자면 주서방 사위로 인정하는 건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이구나. 애 딸린 유부남을 이제 20대인 네가 뭘 아쉬워서 매달리나 싶기도 하고.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주서방이랑 결혼은 그럼 허락 왜 했는데? 안 그러면 네가 나 다시는 안 보겠다니까 어쩔 수 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더라. 하여튼 결혼까진 허락했다만 친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서방이랑 나랑은 기질적으로도 안 맞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사업 잘 일구고 싹싹한 사위라고 오만상 이뻐하시는데 아빠가 유별난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네 엄마야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없잖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맨날 뒤통수 맞고 돈 뜯기고 그러지. 진짜 아빠랑 얘기하면 왜 맨날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건강도 안 좋은 것도 심란한데 이런 문제로까지 다퉈야 해? 사위가 친해져 보겠다고 하면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내가 나중에 한번 시간은 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자. 중고등 학교 시절을 귀에 얇은 아내와 유학을 갔었던 딸.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딸과의 서먹한 관계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기에 그래도 언젠가는 관계 회복을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졸업 직후 웬 유부남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제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은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사업 때문에 여간 바쁜 게 아니네요.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집사람 무탈하니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보다 자네에게 부탁 하나만 하지. 저번에 우리 지영이 보니까 눈에 멍이 들어있던데 혹시 자네가 손찌검했나? 손찌검이라기보다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라고 해두죠. 집사람이 유학 다녀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저랑은 좀 가치관부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지영이 손톱에 살 한 움큼 베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손찌검을 했다는 건데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걔 가뜩이나 밥도 안 챙겨 먹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빈혈 때문에 쓰러지는 애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대. 그리고 그걸 장인인 나한테 말하면서 죄송하지도 않은 태도는 또 뭐고? 장인어른, 솔직히 저도 장인어른한테 이래저래 득 볼까 싶어서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눈길 한 번이라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 사위가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계속 구애를 안 받아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죠. 자네 얘기는 지금 지영이한테 손댄 게 나 때문에 화나서라는 거구만. 내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어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모르십니까? 그러면 집사람이랑 저랑 더 불타올랐겠죠. 자네 태도만 봐도 이 집안에 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구만. 긴 말 할 것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게. 제가 이혼하라면 알겠습니다. 장인하면서 딸을 줄 아셨나요? 사업하면서 저도 나름 인간 많이 만나봤던 놈입니다. 장인이라고 해도 일개 회사원한테 제가 숙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요. 그럼 지영이한테 내가 직접 말해야겠구만. 지영이한테 얼마든지 말해보십시오. 대신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정신 나간 놈이 진짜 보자 하니까 병아리 모가지도 못 비틀게 말라붙은 놈이 아주 자신이 넘치네. 제가 허약 체질이기는 해도 노인이랑 여자 상대로는 좀 칩니다. 그러니까 장인 대접해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왜 빡치게 자꾸 사람을 무시하시냐고요. 막 나가는 사위를 요절내고 싶었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상황이니 속만 터졌습니다. 전 결국 둘의 사이를 인정하고 사위의 무례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아빠, 주서방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네. 모아둔 돈 있으면 좀 주면 안 될까? 네 엄마 골골대는 거 치료하느라 나가는 돈이 얼만데 모아두기는 어떻게 모아두겠냐? 주서방 새 차 뽑은 거 얼마 전에 자랑하던데 그거라도 처분하라 해라. 사업하는 사람이 차를 어떻게 팔아? 그러면 다들 우습게 보고 투자 안 해주고 문제된단 말이야. 차 뭐 모는지 아닌지 따라서 투자하냐 안 하냐 갈릴 정도면 어지간히 부실한 사업인가 보구나. 그러고 보니 주 서방은 사업한다고 말은 거창한데 정작 뭘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빠 지금 주서방 의심하는 거야? 다달이 장모님 장인한테 20만 원씩 꼬박꼬박 붙이는 사람한테? 너 서울에 주 서방이랑 사는 집, 네 엄마랑 나랑 젊어 평생 번 돈 다 퍼부어 장만해 준 거다. 매달 20만 원씩이라고 해봐야 그 집 장만해 줄 때 든 돈, 월 이자도 안 되는 건 알지? 아빠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나 엄마랑 유학 가서 힘들 때 아빠가 대체 해준 게 뭔데? 돈 붙여준 거 말고 대체 아빠로서 내 인생에서 뭐 해줬냐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아빠는 최선 다했다. 하루에 한 번씩 꼬박 전화해도 네 엄마랑 네가 피하고 짜증내니까 전화 통화 줄였지. 3개월마다 찾아가는 것도 그냥 번거롭다고 돈이나 더 붙여달라고 한 건 너랑 네 엄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한테 뭘 해줬냐고 탓하기냐?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따지기만 하는 아빠한테 나도 지쳐. 사람이 힘든 거 있을 때 왜 힘든지부터 우선 물어보고 달래줘야 하는 거 아냐? 아빠는 내가 뭐 생각하면서 사는지, 꿈은 뭔지 그런 거 궁금해한 적은 있어? 그냥 유학 보내놓고 엄마한테 맡기고 아빠는 아빠 인생 산 게 전부라고.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못난 애비였다 싶구나. 그래, 아빠는 돈 벌 줄밖에 모르고 아내랑 딸 없이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 앞으로도 너랑 나랑은 영영 이럴 사이인 것 같은데 미리 부녀관계 차라리 끊는 건 어떠냐? 그럼 너도 못난 애비로 스트레스 안 받을 테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야? 정말 실망이다, 실망. 실망은 너만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주 서방이 힘들게 한다고 울며불며 매달려도 애비 도움 바랄 생각 말거라. 아빠, 진짜 이럴 거야? 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한테 떳떳할 자격 없는 거잖아? 엄마한테 네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너한테 더는 할 말 없으니 다음에 연락할 때는 꼭 이혼 소식 들고 오렴. 딸에 대한 실망감에 사위에 대한 분노까지 겹치니 세상 만사가 다 짜증스럽기만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돌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며 몇 달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자 아내는 호전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잠들어 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위 없이 혼자 온 딸은 장례식 때 절 껴안고 펑펑 울면서 그제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죠.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 유일한 핏줄인데 그래도 아빠한테 내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지영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또 주서방이랑 헤어지라는 말할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고백이다. 너랑 네 엄마 유학가 있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외롭더구나. 변명조차 안 될 말이겠지만 2개월 정도 다른 사람과 지냈었던 일이 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건데? 아빠 진짜 바보다.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네 엄마거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입만 다물면 된다 싶기도 했는데 너한테 떳떳한 아빠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사실 나 아빠가 바람핀 거 다 알고 있었어. 뭐? 네 엄마가 너한테 그걸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여편네 절대 말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엄마가 나한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엄마 핸드폰 몰래 확인해서 알아낸 거야. 아빠랑 연락하고 어느 날 엄마가 울고 막 심란해하더라. 뭔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니까 나로서도 궁금하잖아. 그때도 아빠 이렇게 바보처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이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귀띔이라도 하지 그랬니? 난 네가 일 모르는 줄만 알았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막말하고 짜증냈던 것도 이 일 때문에 그랬던 거냐?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핀 사실 생각하면 화도 나는데 엄마한테 스스로 털어놓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막상 돈 벌고 그러려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더라. 그동안 가족 위해서 애써준 아빠인데 미운 점만 생각하기에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못난 애비인데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대견하구나. 사실 너한테 또 하나 더 고백할 게 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면 좋겠네. 주서방 사업자금 필요하다는 거. 지금 좀 많이 늦었을지 모르지만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최근에 명의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좀 들어왔거든. 아빠, 그럼 이제 직장 안 다니는 거야? 주서방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곧 정년퇴임 앞두고 있었던 데다 네 엄마 간호 때문에라도 생각하던 일이었다. 네 엄마도 사망보험금 받으면 너 돕는 데 쓰라고 했으니 이만하면 문제 없는 거 맞니? 문제 없는데 주서방한테 돈은 아직 주지 말아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굴 때는 언제고 주겠다니 기다리라는 거냐? 주서방 때문에 요즘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나 몰래 요즘 바람 피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정신 나간 놈 당장 조져놔야겠다. 어디 귀한 우리 딸 데려가 놓고 바람을 펴?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은 중에? 아니, 아빠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지.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출장을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하거나 전화를 몰래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이 한둘이 아니라던 주서방. 결국 저는 딸의 부탁을 받아 주서방이 바람을 피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망할 놈이 아무리 막 나가기로서니 이쁜 딸을 두고 헛짓거리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웬걸 벌건 대낮에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가 싶더니 모텔로 여자를 끼고 직행하더군요. 내 말대로 바람 피는 거 맞더구나. 이놈을 어떻게 요절을 내야 할지 짐작도 안 간다. 아빠 고생했고,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부터 해. 지금 진정을 하게 생겼니? 주서방, 아니 이 잡놈이 널 두고 바람을 핀 마당에? 나 이미 그 사람한테 오래전에 맘 떴어. 사실 아빠랑 화해하기 한참 전부터 손찌검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순놈 팽이라는 거 알았거든. 아빠랑 엄마가 장만해준 집도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욕하던 망나니야. 손절하려고 나 때린 증거부터 이번에 바람까지 증거 다 모아뒀으니까 손절 확실히 하려고.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아빠도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아빠가 나랑 엄마 외국 가 있는 동안 바람핀 거랑 해서 이래저래 서운한 게 많았거든. 그리고 아빠한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도 미련처럼 그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건데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엄마 장례식도 바빠서 안 오겠다는 인간을 내가 몰라봤어. 정말 미안.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알턴 이가 쑥 빠진 기분이다. 이제 엄마도 없잖아. 아빠랑 나랑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지. 나도 취직자리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딸 믿어줘. 하늘에서 아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딸과는 극적으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딸이 이혼 준비를 하는 것도 바람을 들킨 것도 모르고 제게 또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장인, 장모님 장례식은 잘 끝났어요? 장모님이 저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말이죠. 자네는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네 아껴준 장모인데 말이지. 장모님도 돌아가신 마당인데 저도 가식 안 부리고 솔직담백해질게요. 그 뭐시냐.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 아시죠? 장모님 죽었으니까
이제 장인이 그 사랑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금으로다가 저 차도 하나 뽑아주시고. 그래, 장인사랑 이제 본격적으로 줄 테니 한번 받아보게. 지금 자네 일하는 곳으로 당장 찾아가겠네. 뭐야? 반응 무섭게 왜 이러세요? 집사람 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괜히 아내 이어서 딸까지 잃고 싶진 않으실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잡놈아. 내가 너 어른 공경하는 법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어디서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굴어? 어라? 바람 핀 건 또 어떻게 아셨대?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노인네 주제에. 노인 공경 대신 노인 공격 좀 받아보고 싶으신가? 저는 사위에게 찾아가 그간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며 딸 아이를 때렸던 것까지 질책했습니다. 귀를 후비며 듣고 있던 사위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턱에 주먹을 날리더군요. 보고 있던 딸아이가 기겁하며 말리는데도 제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남자놈이 뭐 그리 약골인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주먹을 감내하며 녹음을 했고 이 역시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죠. 허세에 찌들어 정신을 못 차리던 사위는 경찰에 신고를 당한 데다 이혼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날은 제가 술도 하고 그래서 정신이 좀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간은 깜빵에서 한참은 썩어야 해. 콩밥 먹으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네에게 큰 행운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감옥 가게 되면 저 정말 인생 망합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라고요. 자네는 처음 만날 때부터 완전 밑바닥이었지. 더 추락할 것도 없을 거야. 앞으로 우리 딸과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게나. 장인어른, 제가 빌고 있잖아요. 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보는 거 처음이라고요. 이쯤이면 용서해 주셔야죠.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구만. 감옥에서 인간 돼서 나오게나. 장인, 제발요. 결국 사위는 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하게 만든 폭행이나 불륜 외에도 저지른 죄값이 참 많더군요. 사업을 빌미로 사람의 돈을 끌어들이면서 그 와중에 사기도 여러 쳤다는 게 드러났고요. 결과적으로 딸과 저는 큰 재난을 피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딸 아이가 퇴직한 저와 함께 지내며 회사에도 취직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딸과의 대화가 어색할 때도 있지만 소통해 나가면서 못다 준 사랑을 앞으로 줄 생각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